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5장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지능화에 대해서 시작해 볼까요? 자, 1, 2는 했고요. 3번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1.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 해소. 자,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을 확충합니다. 어떻게 해요? 고속교통 서비스로요. 고속철도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목구간 해소를 통해서 X축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하고요. 고속도로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간선도로망 단절 구간 연결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고속교통 하면은 공항이죠. 항공, 신공항 건설하고 지방공항의 운영 개선을 통해서 고속 항공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고속 서비스와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로 네트워크 보완 및 효율적 운영. 여기서 기존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의 개편을 통해서 국가 도로 네트워크를 보완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넘어가서 국가 철도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이요. 여기서 보시면 X차형 국가 철도망 지속 추진하고 수도권 내는 고속 통행을 실현해서 선진국은 보통 통근 시간이 28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서울 안이 한 50분, 56분 정도 되고 수도권에서 서울로 통근하면 통근 시간이 80분 됩니다. 이걸 30분대로 단축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광역 대중교통 혁신이에요. 그리고 협력 조정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자, 대도시권에 관한 교통계획을 보시면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 도로는 간선 기능을 회복한다.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나오죠. 수도권은 뭐니 해도 GTX, 신안산선, 신분당선을 통해서 철도망 광역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고요. 신규 급행 노선 검토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비수도권 광역적 이동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운행을 확대하고 고속화가 필요한 구간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도권은요, 또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조기 완성을 해서 도심 교통량 분산을 촉진하겠다. 그다음에 주요 간선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심도 지하도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망과 대심도 지하도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2019년 10월에 발표한 것이고요. 제목은 광역교통비전 2030입니다. 자, 복합환승센터 딱 그림 보니까 삼성역에 들어가죠. 이런 거 삼성역에 몰아넣으면서 주택가격, 땅값 가격을 안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요것도 광역교통비전 2030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라는 것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교통 구상, 지방 대도시권 광역교통 구상 모두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나오는 계획인데요. 자, 수도권은 모두 GTX 얘기가 나오고 순환고속도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리에서 세종, 오산에서 용인 등 간선도로 확충은 주로 동남권 강남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울경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이 그림 등은 한번 컬러로 광역교통 비전에서 직접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지침 3회, 5회, 1회 보시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앙정부는 도로, 철도 등 국가교통기관망의 전략적 운영과 교통수단 간 연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방공항, 항만, KTX역 같은 광역교통 거점과 지역과의 연계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통행 패턴,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교통관리로 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도시권 교통서비스 개선 대책과 지역 간 교통인프라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과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이죠.
노후 인프라는 적기 개량해야겠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활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람 중심 교통안전체계 구축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와,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인데,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교통 환경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도심 내 교통사고 대폭 감축을 위해서 하향된 주행 제한 속도 정착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멋있는 말인데,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도심은 시속 50, 주택가는 시속 30으로 내린대요. 그리고 주택가 등에는요, 차량의 저속 운행 유도를 위해서 자력폭을 축소하고 도심 상점가도 도로폭을 축소해서 버스 등 대중교통만 통과도록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환경 구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에 추가해서 고령 보행자 안전보호를 강화해서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같은데요. 여기 노인보호구역도 지정하고 안전표시 과속방지 등 시설 정비도 추진해서 횡단보도 신호 시간도 더 길게 개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교통안전지역에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겠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100원 택시와 100원 여객선이겠습니다. 유동적 노선버스 운영도 정기적으로 1시간에 한 대 이런 식이 아니라 손님이 있다고 연락 오면 그때그때 간다는 거예요. 자, 교통 취약 지역과는 연계 협력을 강화해서 인구 감소를 이용객이 저조하면요. 행정구역을 벗어난 대중교통 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면허 주고 그 노선 관리했던 거를 이제는 그걸 못하는 지자체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계획지침 3회, 5회, 2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네요.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교통 인프라의 실태 파악과 적기 유지 보수 방안을 마련하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약자와 교통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한 포용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버리고 가는 지역은 없다라는 게 원칙적인 목표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죠. 미래형 혁신 교통체계 구축, 미래형 교통수단에 대응한 교통체계 개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육상교통은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되면 통신시설, 정밀지도, 교통관제, 첨단 도로시설의 실증을 거쳐 주요 도로에 적용을 하고 도로를 스마트화해야죠. 자동차와 인프라 간의 쌍방향 정보 교환 시스템이 필요하니까요. 자, 친환경 자동차가 나오면 전기차, 수소차 충전소 등 인프라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항공교통, 여기 드론 같은 거 여기 대응을 해야 되고, 지하교통은 GTX-A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해상교통은 스마트 선박을 개발한다는데 이건 너무 앞서가는 계획 아닌가요? 그다음에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교통이용자 편의 증진, 그래서 교통이용 서비스 혁신에 MAAS, 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자동차 외에 버스, 철도, 자전거, 공유 등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고 통행자에게 최적 수단의 조합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혁신을 하겠다고 하고요. 수요 대응형 O2O 서비스 확산, 그래서 이 택시, 버스, 화물 같은 거 O2O로 할 수 있고, 빅데이터 활용해서 교통카드, 자동차 내비게이션 이런 거를 개선하겠다 통해서. 그다음에 공항 인프라도 혁신해서 글로벌 항공 강국을 구현하겠다. 그다음에 미래 항공 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계획 지침 3회, 5회, 3을 보시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형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방안을 마련,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중앙과 지자체는 교통인프라 신설이나 개량 시 새로운 기술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인데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로 생활물류 서비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물류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생활물류 서비스 제도 기반 마련하고 화물차 기반의 전통 육상물류 사업 규제는 완화하겠다 라고 합니다. 자, 도시물류 거점 육성과 철도물류 효율성 제고해서 보시면 생활 밀착형 도시물류 성장 기반 확충, 공유형 물류시설 개발 지원, 여기 보시면 국공유 유유부지 발굴까지 해서라도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자, 도심 물류가 또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 도심의 지가가 높으니까 다수의 물류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은 공항의 물류 허브 기능 강화와 지역 발전 연계. 그래서 국제 공항의 물류 허브 기능 강화. 그렇죠. 이게 뭐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항만의 물류 서비스도 스마트 항만을 도입해서 더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항만별 특화 전략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참고해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각 항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별 글로벌 진출 전략 1, 2, 3, 4단계 이것도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물류기술 확산과 산업 간 융복합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 및 확산. 그래서 뭐 물류 로봇 같은 거 활용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계획지침 3회, 5회 4를 바로 보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체계 구축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과 지자체는 항만 시설계획 수립 시 도로, 철도, 공항 등 다른 수송교통망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5번 지능형 국토공간 조성 및 국토관리 혁신, 스마트 시티 조성을 통한 편리한 생활공간 창출. 좋은 얘기고요. 한국형 스마트 시티 개발과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이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자, 디지털 트윈 가상 국토의 구축과 운영. 디지털 트윈은요, 국토에 컴퓨터에 현실성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트윈 가상국토 구현 및 지능화된 공간 활용 연계 구상인데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협력적 고정밀 공간 정보 구축 갱신을 하겠다. 국토 가상화를 실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민간한테 얼마큼 개방해서 활용하게 해주느냐, 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정보화를 하면 보안 체계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계획지침 3회, 5회, 5를 보시면요. 중앙과 지자체는 도시발전 수준 및 유형에 적합한 스마트 도시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혁신적인 신산업 창출 방안을 마련한다. 중앙과 지자체는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국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간 빅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라는 게 지침 내용입니다. 자, 이 장은 여기까지입니다.